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 등에 대해 전국 고검장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공동성명서를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오전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과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과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과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은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LG그룹은 25일 LG디스플레이와 LGU+, 26일에는 LG와 LG화학, LG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를 차례로 열고 연말 그룹 인사안을 확정합니다. 올해 LG그룹 인사의 핵심은 구본준 LG그룹 고문의 계열 분리 결정으로 LG는 26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LG 상사와 LG 하우시스를 중심으로 한 계열 분리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열 분리에 앞서 25일 오후 열린 LGU+ 이사회에서는 하연회 부회장의 퇴임이 결정됐습니다. 현재 구광모 회장을 가까이서 보조하고 있는 LG 권영수 부회장과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LG생활건강 차석용 부회장,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등은 유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환경부는 공동으로 실시한 환경 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결과 3개 업체를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함께 환경 문제 해결 및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환경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등을 보유한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를 발굴해 육성을 돕고 있습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의 친환경 사회적 가치는 혁신적인 수준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ESG를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업체들에게 SK이노베이션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극 지원해 기업과 정부, 소셜 비즈니스 기업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가 국내 인터넷 TV 최초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KT는 태국 3BB TV사에 KT 올레드 TV 플랫폼 기술을 제공해 개발한 3BB 기가 TV가 상용 출시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태국 3BB TV의 IPTV 상용화는 KT가 IPTV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솔루션, 콘텐츠 전송망 최적화 기술과 광고 및 추천 검색 서비스, 엔드투엔드 품질 관리 등 IPTV 사업 전반에 관한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한 결과입니다. 박윤영 KT 기업부문 사장은 이번 사업은 KT뿐만 아니라 국내 미디어 솔루션과 셋톱박스 업체 등 미디어 각 분야 전문 중소 파트너사들과 동반 진출에 이룬 성공적인 상생 협력 모델이라며 태국 IPTV 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동남아 주변국과 전 세계로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고객들이 겨울에 세탁기와 김치 냉장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플러스케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플러스케어 서비스는 수리 엔지니어가 출장 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의 집에 방문했을 때 고객이 점검을 요청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추가로 무상 점검해주고 제품 사용 요령 등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계절별 제품 사용 시기를 고려해 플러스케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기 이전인 초여름에 에어컨과 냉장고를, 김장철을 앞둔 초겨울에는 김치 냉장고를, 한파로 동파가 발생할 수 있는 겨울에는 세탁기 등을 추가로 무상 점검해주는 방식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2020년 서울 사회공헌대상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서울사회공헌대상은 서울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2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해 공유가치 창출에 기여한 우수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서울 창신동과 돈이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등 5개 쪽방 상담소와 협업해 지난 2013년부터 약 7년여 동안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에 대한 주거 상향과 자활 지원, 정서 지원과 시설 개선, 물품 후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채용과 연계된 직업훈련소를 운영해 양질의 현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9월부터 발전소 사업장에 있는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지역에서 2차에 걸친 건설 기능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해 8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3차로 54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차 수료생 44명 가운데 성적 우수자 21명을 현지 채용했고 전체 수료생 130여 명 중 총 6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직업훈련소는 4주 과정으로 기초 한국어와 조적, 미장, 목공과 철근, 전기 등의 과목을 교육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26일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 여당이 사실상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박탈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회의에서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이고 법정 시한을 이미 반년 가까이 넘긴 공수처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도 공수처는 그 탄생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2013년 11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직무 배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를 강하게 질타한 장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당시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명언까지 이용해가며 정의 없는 힘은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2013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 전 총리를 향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지 않았느냐,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 장관은 또 총리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것 외에 국민들이 다 덮으려고 발버둥 친다로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